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인간관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겉모습이 자신을 어떻게 보이는가를 결정하게 되고 무심코 하는 사소한 습관이 쌓여 상대가 만만하게 볼 여지를 스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후배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 배려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편하고 막대해도 되는 만만한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후배로부터 또는 자녀로부터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선배나 부모로서 위엄있고 능력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들 말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로 놔두면 자기보다 아랫사람들로부터 가볍게 대접받고 만만하게 보이게 되어 자기 긍정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배들이나 자녀들에게 짜증과 화를 내면서 인간관계가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보다 아랫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만만해 보이기 쉬운 대표적인 중장년층의 행동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고치게 된다면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다 당당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랫사람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행동. 첫 번째, 꾸짖어야 할 때 꾸짖지 않는다. 일부 후배 직원 중에는 직장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배나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지각이나 근무 태도 등 직장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한 한 냉정하게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대화로는 후배 직원이 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적절히 꾸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꾸지람은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적정한 범위 내에서 행동을 고치도록 단호한 태도로 주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호한 태도로 꾸짖지 못하는 선배나 상사도 많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자신은 후배를 꾸짖을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만약 꾸짖으면 후배와 괜히 사이가 안 좋아지고 평판도 안 좋아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후배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꾸짖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후배 입장에서는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지각이나 문제 있는 근무 태도에도 아무런 주의를 받지 않고 불이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으니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부적절한 행동이 계속 개선되지 않게 되고 선배나 상사를 가볍고 만만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후배의 부적절한 행동을 꾸짖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배나 상사라는 역할로서 꾸짖는 것이지 선배나 상사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후배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나름의 문제이고 후배를 지도할 때는 그런 적절한 꾸지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로서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꾸짖지 않는다면 잘못된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점점 부모에게도 막대하는 버릇없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랫사람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행동. 두 번째, 잘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 직장에서는 젊은 후배 직원일수록 경험이 적기 때문에 맡겨도 잘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배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선배나 상사로서 어떻게 하느냐가 후배로부터 만만하게 보이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선배는 후배 직원이 힘들어하고 좀처럼 일을 끝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을 수 없다거나 차라리 자신이 하는 게 더 빠르겠다고 생각하고 선배가 후배의 일을 대신 일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일을 몇 번이고 떠맡아 해주는 것이 후배 직원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후배는 선배가 어려운 일을 대신해주는 것을 고맙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후배 직원은 마음속으로 어차피 업무에 문제가 생기면 선배가 대신해 줄 테니 성실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후배는 선배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선배를 존경하기는커녕 만만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후배 직원이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선배가 대신해 준다는 것을 아는데 선배에게 의존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후배의 일을 대신 다해주는 것이 아니라 후배가 혼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격언 중에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서 혼자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후배 직원에게 어려운 일이라도 미래에는 잘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선배나 상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어디가 걸림돌이 되는지 물어보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거나 필요한 스킬을 알려주고 나머지는 혼자서 해보라고 맡겨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배 직원이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면 후배가 힘들어할 때 선배나 상사는 무엇이든 대신해준다는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녀가 힘들어한다고 부모가 다 해준다면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점점 의존하게 되어 부모를 만만하게 대해도 되는 관계로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녀에게도 물고기를 대신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현명한 자녀 교육이 될 것입니다. 아랫사람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행동 세 번째, 분명한 잘못이 없는데도 미안하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자기에게 분명한 잘못이 없는데도 너무 자주 미안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미안하다며 자신을 낮추면 상대방이 불쾌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상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안하다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면 처음에는 좋게 보다가도 빈도수가 많아지면 효과가 급감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매너 있고 겸손하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낮춰버리고 만만한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무슨 일마다 미안하다라며 굽신거리는 선배나 집안 어른의 모습을 본다면 그런 사람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에게 분명한 잘못이 없는 경우라면 미안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대신 고맙다라고 감사를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자신의 일을 도와주었을 때 바쁜데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도와주어 미안하다라고 말을 한다면 비록 선의로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마음속으로 내가 바쁜데도 당신을 도와주었다라며 당신의 아래로 보게 되는 해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도와주어 좋았다며 좋은 기분이 되고 도와준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러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말을 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면 정중하게 고맙다는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랫사람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행동 탑3에 대해 정리하면 꾸짖어야 할 때 꾸짖지 않는다. 잘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 주고 있다. 분명한 잘못이 없는데도 미안하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재점검해보고 자신보다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다 당당해지고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마인드였습니다.